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20일 만에 업로드용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좀 바빴었는데, 저번 주 토요일부로 꿀벌 이즈백을 외쳤죠, 생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꿀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안 길 거다라고 했는데, 꿀벌을 역시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가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1, 2주 동안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다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들이 많죠. 9월 달에 뭐 엄청난 조정이 온다든 둥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텔콘 주가만 보고 있어요. 오늘 비보존, 그리고 에이비온, 그리고 휴머니젠, 텔콘과 관계된 모든 회사들이 다 뉴스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비보존 이슈가 하나 있고요. 에이비온과 휴머니젠 이슈는 그냥 작은 이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텔콘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1년 8월 13일 텔콘 RF 제약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12번 항목의 상세표 보시면은 탑업인 출자 현황이 있어요. 탑업인 출자 현황 상세해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비보존, 그리고 잠깐만요, 녹음이 잘 되고 있나? 비보존, 그리고 엠마우스, 그리고 에이비온, 그리고 휴머니젠, 이 4개 회사들이 텔콘의 주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잔액,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말 잔액이 600만 주 정도 돼요. 텔콘이 가지고 있는 비보존의 주식 수가 6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20.7%고요. 지금 현재 비보존 주가는 한 주당 2만 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곱해 보시면은 텔콘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추 보일 거예요. 최초 취득 금액은 16,300원입니다. 16,300원에 6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엠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스닥 상장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나스닥에서 퇴출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나스닥 상장을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이비온 같은 경우에는 에이비온도 요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초 취득 금액이 9,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말 잔액이 1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5만 주. 그래서 장부가액으로만 약 210억 원 정도 되고요. 최근에 84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00억 정도는 텔콘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210억 원어치에 달하는 주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지금 참고로 에이비온 주가는 19,000원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텔콘 RF 제약이 45만 9천 주를 취득을 했고요. 주당 2,4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가액, 기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은 약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인데 지금 기준으로 한 주당 15달러 정도 되죠. 15달러라고 치면 주당 46만 주니까 계산해보면 얼추 장부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보존, 휴머니젠, 그리고 엠마우스, 에이비온, 특히 에이비온, 휴머니젠, 비보존 이 3가지 회사는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오늘 비보존이 가장 임팩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먼저 보시면은 비보존 외에 휴머니젠을 먼저 보시면은,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기획뉴스, 청년의사라는 일간지에서 기획뉴스로 2번째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텔콘 RF 제약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만족스럽진 못해요. 솔직히 텔콘 RF 제약 주주로서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보시면은 2021년 7월 21일 날 국내 임상 1상 승인 획득했다. 그래서 1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3상까지 다 완료를 했죠. FDA 임상이라서 이 사람들이 제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울러 지난달에는 텔콘 RF제약이 식약처로부터 렌질루맙 일상을 승인받으며 새롭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렌질루맙은 휴머니젠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로 텔콘은 휴머니젠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국내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이 정도로만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B온 이슈입니다. AB온은 요새 연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항상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에 수혜 예측을 통해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초 정도 되면은 코스닥 상장이 될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IPO 해가지고 AB온 4달 코스닥 상장, 글로벌 혁신 항암 신약사로 성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영기 대표님 사진까지 이렇게 있고요. 멋지게 생기셨죠? 그리고 아래 위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총 공모 주식수는 228만 주고 희망가 범위는 14,500원에서 17,000원이다. 그리고 공모가를 확정하고 24일, 25일 오늘이랑 내일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번 달 30일, 31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시기는 9월 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상장을 하면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서 마감을 짓는다고 치고 17,000원에서 상장이 되면 최대 200%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34,000원. 거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치면은 한 45,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45,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텔콘이 1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추 지분 가치가 35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2만 원이었으니까 200억 정도 되죠. 근데 그게 한 350억 정도로까지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보존 소식. 비보존 소식은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엄지건망류, 우리 엄지발가락 수술한 환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임상과 개복술, 그 복부성형술이라고 되어 있죠. 복부성형술 환자에 대한 진통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이 엄지건망류 수술을 비보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지건망류 수술에서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아무래도 뭐 복부성형술이든 뭐든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얘가 2020년 예전 기사를 쭉 보면은 2019년 8월 달에 국내 식약처가 아니고 미국 FDA입니다. 예전으로 좀 올라가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좀 예전부터 보면은 2018년 12월 달에 미국 FDA와 임상 2상 종료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 5월 6개월 정도 후에 2019년 5월 달에 VVZ149에 FDA 임상 3상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미국 FDA 임상 3상 복부 성형술에 대한 임상을 종료를 하고요. 3상 종료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미국 FDA 임상 2비상 엄지건망류에 대한 2비상을 종료를 했어요. 하나는 3상이고 하나는 2비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엄지건망류에 대한 임상 3상을 개시를 했어요. 작년 6월 달에. 근데 이제 8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너무 이렇게 그때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하루에 뭐 20만 명, 30만 명씩 발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중단을 요청을 해서 중단을 하고 그 후로 1년이 지나서 오늘 FDA 임상 3비상을 엄지건망류에 대한 임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20년 6월 달에 첫 환자 등록을 개시를 했고 8월 달에 중단 후에 재개한 거다. 환자 등록은 임상 CRO 준비 기간을 거쳐서 10월 초에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초에 그 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당 4명에서 5명의 환자가 등록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재개 후에 3에서 4개월 이내에 환자 등록을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달에 8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 한 12월 정도 되면 환자 등록이 마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나 봅니다. 아까 이거는 환자 등록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달에 엄지건망류 임상 2비상 FDA 60명에 대한 FDA 임상 2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자 수 부족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미도달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통증 강도 7 이상인 환자군에서도 오피오이드 절감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근데 다 이제 효과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환자 수가 너무 모자랐던 거예요. 6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이두현 박사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다소 공격적인 임상 진행을 추진을 할 거고,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환자 등록을 완료를 지을 거고요. 위에서는 한 3, 4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1월 초까지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분기 중에 탑라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두현 회장의 인터뷰는 그 기간을 이렇게 딱 정해두는데 거기보다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딱 정하면 거기에 거의 맞추거든요. 늦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네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기간을 아예 정하질 않아요. 근데 이두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좀 정해줘요. 근데 거기서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보존의 후속 파이프라인 2가지 후보 물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물 중독 및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물질, 그러니까 약물 중독 치료 물질,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물질, 요거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얼마 안 남았죠? 지금 3분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4분기에 식약처에 IND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피란제린의 후속 후보 물질인 경구용 진통제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올해 안으로 비임상 독성 시험 단계를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14.3% 상승을 해서 딱 2만원에 마감을 지었어요.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580원으로 3.6% 상승을 했고요. 우리 텔콘 RF 제약은 5.4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공매도가 오늘 상당히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네요.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텔코는 5,000원 위에 혹은 5,100원 위에서는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 가격에 사면은 평단가를 그 이상에서 유지를 해버리면요 힘들어요. 네, 그거는 항상 명심을 하시고 매수와 매도는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서 선정해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